역대급 하자 논란을 빚은 오령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수를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해경과 어민 등이 함께 바닷속 쓰레기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하루에만 수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안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목포에서 무한 남악 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급 하자로 논란을 빚은 무안 오령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입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간의 입주 기간, 추가 보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품질 점검 강화 등 제도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각종 생활용품이 담긴 파란색 박스가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에 실립니다. 새 집을 찾은 입주자들은 가구들을 배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5만 8천여 건의 역대급 하자 논란 끝에 보수를 마친 뒤 입주 예정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무안군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무안군은 준공 승인 이유에 대해 골조 등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감리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일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입주하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기스 난 거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바로 오늘 입주한다고 하니까 바로 고쳐주시고. 처음에 뉴스에 나오면서 엄청 심란했거든요. 현대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기대도 컸는데 막상 그래도 사전 점검하고 1차 사전 점검, 2차 사전 점검 할 때 보니까 담당자가 엄청 1대1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오룡 힐스테이트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논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뿐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도 품질 점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전남의 경우 지자체장이 신청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도차원의 기초 골조 단계의 품질 점검을 의무화하고 품질 점검 횟수도 늘리는 조례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관 점검뿐 아니라 정밀 계측을 통해 형식적인 점검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품질 점검이 유관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정밀 계측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공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도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들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하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짜로 신축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저희가 점검에 나서게 됐고요. 논란에 이은 뒤늦은 보수.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추가 점검을 마친 뒤 가까스로 준공을 하게 된 오룡 힐스테이트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라든지 도청에서도 직접 나오셔서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가 확실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석재를 시공하여서. 국토교통부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공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 아파트 부실 시공과 허술한 관리의 심각성을 드러낸 이번 논란이 건설 생태계 전반에 개선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해마다 10만 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발생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해경과 지자체, 어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바닷속 쓰레기 대청소에 함께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입수! 잠수복을 입고 공기통을 맨 대원들이 부둣가에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심 3m 아래로 내려가 보니 녹이 쓴 철제 의자가 있고 버려진 타이어도 눈에 띕니다. 해양특수구조대, 해군, 해양구조협회 등 3개 단체 대원 10여 명이 잠수해 바닷속 가라앉은 쓰레기들을 꺼내는 겁니다. 폐타이어랑 건축물 사다리 한 4에서 5m 정도 되는 거랑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의자랑 그물 이런 거. 부피가 큰 쓰레기는 이렇게 크레인으로 건져 올렸는데요. 1시간 동안 수중에서 해양 쓰레기 3톤이 수거됐습니다. 인근 방조제에서도 집게와 자루를 든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수거에 한창입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경과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 20개 단체 300여 명이 연안에서 쓰레기 4톤 분량을 주었습니다. 큰 막대기를 주셨어요. 저희 바닷가에서 주셨어요. 쓰레기는 함부로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한 해 평균 12만 6천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남의 수거량은 4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방조제 인근이 갈치 낚시로 유명해 바다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조제 수문 개방 시 영산강 상류 지역에 쓰레기가 밀려 내려오는데 이로 인해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망치며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 쓰레기. 해경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앞으로도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안전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 본부가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471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장치 미부착 등의 사례로 291대, 61.8%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어린이 보호표지 상태 불량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행 기록장치 상태 불량 71건, 승강구 상태 불량 64건, 정지 표시 장치 상태 불량 55건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뚝까지 이르는 자전거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새롭게 명명하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12년에 조성된 영산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122.5km로 올해는 이 가운데 40km에 이르는 구간 노면 정비와 거점센터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정비를 통해 친환경 레저 문화를 확산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의 대표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목포에서 무안 남악 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업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트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 대부분이 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은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열린 전남형 트램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트램은 목포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목포 원도심선과 목포에서 하당, 남악, 오룡 지구까지 연결하는 목포 오룡선으로 계획 중입니다. 건설 비용은 4천억여 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는 2025년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BC가 0.7 이상이거나 그리고 AHP 경제성과 정책성과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AHP 종합평가 점수가 0.5 이상인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목포 원도심 주변 지역 명소와 거점 지역을 연결해 관광산업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 남악 오룡 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폭이 확대돼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무안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인데요. 체족의 노선 또 경제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운영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리 세워야 할 대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80년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을 집단 살해한 계엄군들을 고발하는 안건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보고서와 관련해 부실 왜곡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지역에서는 2기 진조위를 출범해 마무리하지 못한 진상 규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했던 계엄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들은 80년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관련해 최용 전 11공수 여단장 등 9명을 집단 살해 등의 혐의로 상무 충정작전을 지휘한 종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3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표결에는 전원위원 8명이 참여했고 보수정당 추천위원 3명이 반대 불참했지만 과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법적 종료 시한을 앞두고 5.18 진조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지만 왜곡 부실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진조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일부 실패했고 심지어 이제 왜곡과 폄훼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2기 진조위 출범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기 진조위를 꾸리려면 먼저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수 정권에서 법이 개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 구성에도 1기 때처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진조위 조사 방법과 진상조사 의결 방식 등에서도 한계를 보인 만큼 2기 진조위 출범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정권 하에서 구성된 진조위에서도 이 정도 성과밖에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보수정권 하에서 진조위가 추가로 구성될 경우에는 왜곡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진조위가 불능이라고 결정 내린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간보고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24 유기농 데이를 맞아 내일 남학중앙공원에서 유기농 데이 기념식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시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 판매 부스, 체험 부스 등 44동이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유기농 골든벨 퀴즈 대회, 어린이 과자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 미래를 이끌 지역 청년 어업인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어업인이 바라는 지역 어촌을 주제로 청년 어업인과 수산계 학교 재학생 등이 현장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어촌 정착 우수 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 등이 진행됐습니다.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폐 선박 절단 작업 중 불이 나 노동자 2명의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해경이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 화재 현장을 찾아 가스나 기름 유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이 화재로 30대 노동자 1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70대 중국인 남성도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무안군 해저면의 한 밭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함께 마늘 작업을 하던 남성이 경운기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자체 인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속여 기재한 뒤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무안경찰서 소속 경감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감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기록을 조작해 3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라남도는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기한 연장,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절차 마련, 특별 재심 및 직권 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전남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평화 비전 스쿨을 운영합니다. 평화 비전 스쿨은 다음 달 5일 광양 백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강사로는 박준영 변호사와 호사카 유지 교수,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 비서관 등이 초빙됩니다. 장흥군과 안중근 의사 숙무회는 오늘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선양사업 공동 추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안중근 의사 선양을 위한 추모와 학술, 교육 문화 교류에 협력하고 국내외 선양 사업과 역사성 홍보, 자료 공유 등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